태극 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도의 유전자를 통해 살펴본 1919년 3.1운동을 통한 제의식 정치. 제의식 정치는 특정한 유전자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유전자를 발생시키기도 하죠. 그때의 유전자가 현 시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겠죠. 그래서 살펴보는 것이겠죠. 그러면 일제시대가 되기 전 조선시대 일반인들이 정치, 경제학, 유전자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조선시대는 신분제도가 있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죠. 그리고 자급자족하고 주로 자급자족에 우선하는 고대 농경국가 시대였죠. 그리고 신분제도 속에서 조선은 그 농업을 제외한 상업, 공업, 금융업 이런 것을 제한했죠. 그래요. 시장에 대해서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유전자가 생겼겠죠. 이 유전자에 대해서는 다 설명했죠. CDM, 민주적 방식에 의한 구성에 긍정하는 유전자가 CDM이죠. 반발하는 거죠. ODM은 이제 운영과 관련된 거죠. 그래요. BPRO, PG. 그래요. 전문성은 높았겠죠.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으로 공직자를 뽑기도 했죠. 조선은 정부에 대한 권능의 긍정이 좀 높았죠. 왕이 있는 신분 사회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시장에 반발하는 유전자가 있었고 민간 기업에 반발하는 유전자가 있었겠죠. 상업이나 공업이나 금융업을 제한했으니까 그런 유전자가 있으니까 제한했겠죠. 대부분 사람들도 그런 유전자가 있었겠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했죠. 그러니까 수탈을 하면 그래요. 밀란을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동학농민운동이 대표적인 예죠. 신분사회를 긍정했고 대부분의 조선인들을 가리키죠. 문명에 대한 긍정적인 것도 높았죠. 그래요. 산업공상이라 해서 학문을 중시했어요. 그 학문이 그릇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문명의 발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 1910년 한일 합방식 전 조선진 일본의 유전자는 어땠을까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겠죠. 특별히 지식인이 아닌 이상은. 왕이 지배하는 신분제도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내용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적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구성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반발하는 게 높았다는 거죠. 정치적 전문성에 대해서는 뭐 전통이 남아있으니까 높았겠죠. 정부 권능에 대한 긍정도 컸겠죠. 하지만 이제 일제시대가 도래하기 이전부터 됐을까요? 산업공상의 어떤 관념은 상당히 이제 무너졌겠죠. 그래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높진 않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긍정 3, 100까지 있다 했죠. 민간 기업에 대한 긍정 7. 그래요. 사유재산에 대한 긍정은 더 높아졌겠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니까. 뭐 일본에 의한 것이긴 하더라도 문명에 대한 것은 뭐 큰 변화 없었겠죠. 그래요. 경제 유전자의
일부 변화가 생겼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지식인들이 있었고 약간 자각이 있는 이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민주적 구성이나 운영 방식에 긍정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요. 만민 공동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조선 말기에.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 전문성, 뭐 정부에 대한 권능 이런 것은 뭐 큰 변화 없었겠죠. 하여튼 민주적인 의식을 지닌 이들이 나오게 됐겠죠. 그래요. 이승만, 서재필, 손병희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높다 봐야 되고, 신분제도가 이제 붕괴하면서 신분제도에 반발하는 유전자의 순도가 높아졌겠죠. 신분제도에 반발하는 유전자는 조선 말기에 흔히 발견되죠. 일반인들에게서도 발견되죠. 발견되기 시작해요. 동학농민 운동도 보면 신분제도를 폐하려는 관념이 보이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이 있었을까요? 특수 지식인 및 특수 일반인 유전자도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초기 친일파라고 불리는 이들이죠. 이완용, 윤치호, 이용구 등. 이런 친일파가 일반인들에게도 있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3.1 운동에 한 100만 명이 가담했다고 하죠. 누군지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완용이나 윤치호 이런 이들은 대표적인 지식인들이죠. 근데 이용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용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요. 이용구라는 사람은 한일 합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것도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당시 인구가 1600만 명이니까 100만 명은 대단한 숫자지요. 3.1 운동에 참여한 이들과 거의 비슷한 수죠. 그래요. 많은 일반인들은 한일 합방에 찬성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용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동학교도였죠. 당시에 동학교도들이 많았죠. 그러면 눈치 빠른 이들은 그 100만 명이 누군지 알 거예요. 동학교도겠죠. 동학교도는 조선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지 당연히 않았겠죠. 역사를 아는 이들은 189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죠. 그래요. 1894년에 수탈에 반발하는 그 호남 지역 농민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죠. 그게 동학농민 운동이죠. 조선 정부에 반발해서 일으킨 거죠.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조선 정부는 어떻게 진압하나요? 일본 분을 동원해서 진압을 하죠. 외국군을 동원해서 진압을 하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요? 그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뭐 감정이 크게 변하지는 않겠죠. 외국 군대를 동원해서 어떤
자국민들을 진압한다. 그러면 안 좋은 감정이 생기겠죠. 나라를 사랑하지 않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학 교도들 중 상당 부분은 전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조선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SR에는 뭐라 했나요? 동일 종족 국가에 긍정하는 감정이죠. 손병이라는 사람이 동학 3대 교주인가 그렇죠. 이용구에게 지시를 해요.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조선보다 뛰어난 문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독립운동에도 3.1운동에도 참여하죠. 그 SRN을 가지고 있죠. 조선인들이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세우면 안 되겠고 좀 조선인들을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일본 새로운 나라는 일본의 제도와 같은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개화를 해라 이랬어요. 근데 이용구라는 사람은 어떤가요? 일본의 문명이 뛰어나면 그냥 일본인이 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죠. SRL 유전자에서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동학 교도들에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공통점은 뭔가요? 한일 합방 시점 반고대 농경국가 제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 제도에 반발하는 어떤 유전인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차이점도 발견되죠. 이런 유전자들에 있어서 유전자가 다르다. 둘 다 고대 농경국가 제도에 반발하는데 어떤 것은 SRN이고 어떤 것은 SRN 다운표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요. 한일 합방 시점에 이미 SRN 다운표가 발견이 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요. 3.1 운동의 목적은 뭘까요? 저번에 얘기했죠. 독립단체의 자금 조달과 인원 충당이죠. 고종 황제가 갑자기 죽으면서 발발하죠. 그래요. 3.1 운동은 약간 계획적인 측면이 있는데 계획이야 독립운동 단체들이 계획을 세웠겠죠. 그러면 3.1 운동의 발발의 원인은 고종 황제의 서거인데 고종 황제의 죽은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게 아니죠. 독살설이 유포됐죠. 그러면서 3.1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갑자기 왜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고종이 당시에는 당시 수명으로 볼 때는 나이가 많았죠. 대략 한 70살 됐어요. 갑자기 왜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나이가 들었으니까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크겠죠. 가장 크다 볼 수 있죠. 무인들은 잘 죽죠.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증 그래요. 이런 걸로도 금방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갑자기 죽을 수가 있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돌연사가 그래요. 커지고 있다고 하죠. 또 뇌졸중도 있고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가능성이 있는 거, 자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잖아요. 단순히 권력을 잃은 게 아니라 500년간 이어지던 나라를 잃었으니까 자괴감에 빠질 수 있잖아요. 항전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친 셈이니까 자살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유포된 독살설, 일본인이 독살설을 유포했다. 그 독을 먹여서 죽였다. 독살설은 어떨까요? 독살설도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일본에 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독살을 하게 되면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일본 정부가 모르겠냐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 고종은 나라를 갖다 바치고 그 황족이 되죠. 일본이 왕공족이 되어서 황족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게 해준 이유가 있겠죠. 일본 정부에서. 그 뭘까요? 한국 국민, 당시 조선인들에게 너희들도 일본인이 되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이제 그런 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고종을 이제 왕공족 즉 일본의 황족으로 편입을 시켰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했죠. 그런 거예요.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독살했으면 누가 독살했을까? 타살이었으면. 그 독을 먹고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자괴감에 빠져서. 타살을 했으면 그래요. 독립단체겠죠. 왜 그런가요? 만약에 타살을 했으면 독립운동의 가장 큰 장애물은 고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항전에서 죽었으면 독립운동을 하기가 수월하겠죠.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면서. 근데 항전하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전도 하지 않고 그냥 일본의 황족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니 독립단체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해도 독립운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인들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타살을 만약 했다 이러면 독립단체의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커요. 그래요. 하여간 독립단체가 3.1운동을 일으켰겠죠. 3.1운동 가지고 시위를 가지고 독립을 할 수 있다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획적인 측면은 뭐겠어요? 그냥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했느냐? 목표는 이제 인원 보충하고 자금 도달인데, 인원 보충과 자금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SRN을 강화해야 되고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SRN이나 SRN 다운표가 있었겠죠. 일본인이 돼서 개인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행복을 살아야 되겠다. 나한테 독립이니 뭐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그런 게 있겠죠. 그게 SRN 다운표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독립단체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 어렵잖아요. SRN을 강화시키고 또 SRN 유전자가 없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전파시키는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 인원 보충이나 자금 조달이 잘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실현된 SR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드러났느냐 그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히 SRN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기본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일본 유전자 강화 전파. 그렇죠. 반일본은 안티 재편으로 쓸 수 있죠. 그럼 반일본 유전자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SRN 가로치고 안티 재편이라 쓸 수 있겠죠. 일본에 대해서 반발하는 유전자가 생긴다. 유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민족주의자를 형성하는 유전자가 되겠죠. 강화 사례는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SRN 안티제펜 20에서 SRN 안티제펜 50 이게 강화된 사료겠죠. 전파는 뭘까요?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게 붙는 걸 가리키겠죠. 아니면 다운표가 있었는데 다운표가 사라지고 그래요. 긍정하는 유전자로 바뀌는 경우를 가리키겠죠. 그래요. 전체 유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이렇게 이런 유전자 민주주의에 반발하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겠죠. 오랜 기간 왕이 있는 신분제도에 살았으니까. 정치 유전자는 이렇고 경제 유전자는 약간 바뀌었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SRN 안티제펜 유전자가 붙은 거죠. 그래요. 권위적 신앙형 민족주의자로 불릴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거의 없다 이래 적어놨죠. 권위적 시장형 민족주의자도 이제 1919년쯤 되면 거의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1910년에는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거의 사라지고 이제 민주적 시장형 민족주의자가 이제 많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CDM 20, ODM 15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을 가리키죠. 그래요. 일제치하에서 살아보고 신분 제도가 철폐되죠. 일제시대 때는 차별은 있더라도 본토 국민하고 차별은 있더라도 신분 제도는 폐지해요. 그러니까 신분 제도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임시정부 임시연장이 입증한다. 그래요. 임시정부 임시연장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왕이 있는 신분제도를 인정하지 않죠. 왕이 있는 신분제도를 인정하면 독립운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그 당시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봐야 될 게 반일본인 유전자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반일본인 유전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안티 제퍼니즈 SRN 가로치고 안티 제퍼니즈 괄호 안에 안티 제퍼니즈를 넣을 수 있겠죠. 전체를 쓰면 앞하고 동일한데 뒤에만 다르죠. 거의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안티재팬과 안티재퍼니즈가 결합한 형태는 많겠지만 안티재퍼니즘만 따로 있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한 거죠. 그래요. 또 이제 이때부터는 이 시기에는 이제 이 자체도 거의 없다 했죠. 그 CDM 그래요. 있다 하더라도 뭐 그래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 조선시대에 영향을 받는 이들이 많았다 봐야 되죠. 아까 말이 좀 잘못했죠. 이런 이들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런 그 민주주의에 반발하는 이들도 이 전체 형태는 거의 없다 하더라도. 그럼 전체 유전자 이 그래요. 똑같죠. 요 뒤에 붙은 것만 다르죠. 안티제퍼니즘만 따로 있긴 어렵다는 거죠. 거의 없으면 이렇게 적었죠. 반일본 정책 그래요. 안티제퍼니즈 팔러시가 나타날 수 있죠. SRN 안티제퍼니즈 팔러시로 적을 수 있죠. 위엔 똑같죠. 그래요. 3.1 운동 직후 조선시대 일본인들 대부분 그래요. 3.1 운동에 참여한 많은 이들은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정책에 반대해서 반발한 이들일 수도 있어요. 참여한 이들 대부분 많은 이들은 아무래도 일본 본토인들과 차별이 있었겠죠. 신분제도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또 예, 그리고 그런 측면은 3.1 운동 이후에도 확인이 가능하죠. 좀 정책이 바뀌죠. 보통 한국에서는 문화정책이라 하죠. 회유 정책인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에 긍정하면서 또 이런 게 붙을 수 있죠. 안티제퍼니즈 팔러시. 3.1 운동 직후 이제 이런 형태가 많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반일본 제도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와 시장 지배 시대 제도는 완전히 다르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한 나라죠. 일본이 싫다 보면 그 제도에도 반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SRN 어떤 동일 종족 국가 의식이 있으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에 긍정하지 않으면서 그래요. 또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하는 제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독재형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자, 독재형 공산주의적 민족주의자. 일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없어진다 치더라도 이 시기에는 일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신봉하는데 민족주의자 초기에는 있을 수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좀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식이 좀 발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제주의자가 되는 거죠. 국제공산주의자, 국제사회주의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전체 유전자 2 민주적 방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SRN 안티제퍼니즈 시스템이 붙는 거죠. 이런 형태는 당시에 거의 없었겠죠. 그래요. 왜 그런가요? 민주적 방식에 의한 공산주의 제도, 사회주의 제도는 그 뒤에 나오죠. 원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구성과 운영에 반발하죠. 독재해야 된다 하죠. 그래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